짜잔! 안녕하세요, 점장님. 안녕하세요, 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차 미팅 가실 때 꼭 하시는 거 혹시 있나요? 뭐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부적 같은 게 있을 수도 향수? 있고. 아, 사실 준비하는 걸로 따지면 2차보다 1차를 더 많이 준비하긴 하죠. 저도 그런 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지만 꼭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향기 중요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요, 개인적으로.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향기가 나면 사람이 나중에도 기억에 남는 게 향기라고 하잖아요. 혹시 지금 최근에 쓰시는 향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 취향일 수는 있는데 너무 달달하거나 너무 스킨 향이 많이 나는 거는 선호하지 않아요. 차분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뭐 옷 매무새라든지 이런 것도 연관이 되는데 상대가 나를 봤을 때 너무 어리게 보일 수 있는 향 있잖아요. 사회 초년생이 뿌릴 것 같은 뿌띠의 마왕 같은 거. 그런 거는 잘 안 뿌려요. 이건 제 취향이니까. 알겠죠. 네, 뿌리시는 분들은 뿌리셔도 돼요. 저도 그날 옷 입는 거에 따라서 향수를 바꿔서 뿌리거든요. 내가 느끼기에 어울리는 느낌 무드에 따라서 그냥 전투복 유니폼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가지만 쓰셔도 효과가 좋다면 그것도 괜찮죠. 네,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가끔 여러 고객님들이 향수 뭐냐고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쨌든 1차 방문 갈 때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방문이 잡혔어. 그러면 약속 날짜가 잡혔을 거고 기본적으로 내 옷 매무새는 세팅을 하고 나가셨으면 하거든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팀장님들이 말을 잘해야 된다. 자료를 화려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인간의 시각적으로 먼저 딱 편견이 생기기 때문에 옷 매무새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보시면 물론 실수인 경우도 있겠지만 여름이라고 슬리퍼에 발 다 보이게 샌들 신고 나갔다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크록스 신고 갔다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상이 아니잖아. 크록스 신는 영업인을 있어요? 본인이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뭐 발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정장이 필수는 아니지만 깔끔해 보이고 전문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와 옷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서는 가신다라거나 아니면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짧은 치마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파여져 있는 안에 이너웨어를 입고 뭐 브이렉으로 입으셨는데 조금 많이 파여 있는데 위에 자켓을 입으셨다거나 있으시더라고요. 아니면 앞에 이렇게 단추를 여러 개 푸신다거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상적이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거는 논외로 하고 이거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요? 왜냐면 체형이 다르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인 옷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캐주얼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슬랙스만 신어도 정장 같은데 누구는 자켓까지 입어야 정장 같고 제가 여기서 딱 정해드릴게요. 내가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로 입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옷이 사회적인 언어라고 생각하고 지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어. 혹은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그러면 어깨가 좀 각이 져 있는 자켓을 입으신다던가 그치. 아니면 오히려 내가 이목구비가 너무 생캐야. 그래서 부드러워 보이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처음 볼 때 오해해. 그러면 약간 셔링이 들어간 블라우스를 입으신다든지 오히려 정장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고객한테 첫인상으로 보여주고 싶은 인상대로 입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고민이 덜 되죠. 왜냐면 빨강을 입어야 되나 파랑을 입어야 되나 색깔부터 차이나 카라를 입어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시는데 다 필요 없고 내가 고객한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그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두시고 이럴 땐 그것만 입으세요. 고객은 유니폼처럼. 일할 때 입는 옷이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다른 옷을 입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깔끔해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옷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럼 이제 옷을 입었어. 이제 약간 갑옷 같은 거잖아요. 자신감 장착했어. 그럼 갔는데 자리 세팅을 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일단 예를 들어 우리가 위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상담하는 장소가 카페일 수도 있고 뭐 사무실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 가끔은 고객한테 얘기해요. 너무 테이블이 없으신 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추울까봐 바닥을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괜찮은데 어머니 혹시 여기 식탁에서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그럴 수도 있고 사무실도 솔직히 내가 선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뭐 회의실을 안내해 주실 수도 있고 본인 사업장에서 책상 하나 놔두고 얘기하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복도에서 얘기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사무실 방문을 하실 때는 미리 문자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뭐 구내 지금 제가 몇 시에 도착할 건데 혹시 티타임 가능한 장소가 있을까요? 그치. 뭐 구내 카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자리 세팅이라고 하면 만약에 카페라고 하면 10번 중에 8번은 카페니까 선호하는 자리가 있으세요? 저는 문 앞은 피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는 조금 피하는 편이고, 그리고 스피커 있는 곳도 피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는 안 묻힐 수 있어. 나는 목소리를 크게 내면 되는데 고객의 소리를 아무것도 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 소리가 덜 하고 사람들 유동거리가 조금 멀게, 위치마다 좀 다르니까 그거를 보고 최대한 고객이 편한 자리. 우리 데이트할 때도 그게 기억이 정석은 아니지만 네네. 보통 남자분들이 배려를 해주시잖아요. 조금 더 편한 의자에 여자분들 앉을 수 바깥쪽에. 있게. 그러면 이제 저도 고객님을 조금 더 편한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드리고. 저는 안쪽에 앉아요. 왜냐하면 고객이 저만 보게.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배려라고 해서 고객을 편한 안쪽에 의자. 앉고, 아니, 보통은 안쪽이 소파잖아. 그럼 내가 소파에 앉는다고. 왜냐면 고객이 벽이랑 나만 보게. 내가 바깥쪽에 앉으면 고객이 다음 지나다니는 사람 막 구경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그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면 보험을 조회하다 보면 개인적인 병력을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만났는데 당뇨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일 구석이나 옆에 테이블에 사람이 없는 테이블. 그치. 나중에 앉을 수도 있긴 하지만 고객이 봤을 때도 아 내가 이 사람이랑 깊은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 싶은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내가 편한 자리로. 내가 오래 앉아서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자리는 그렇다 치고 테이블을 위해 세팅하시는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노트북으로 상담을 하는 편이라서 노트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노트로 하시는 분들도 출력물로 있고, 하시는 그쵸? 분들도 있죠. 아니면 뭐 태블릿 PC로 진행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저는 주차장에서부터 노트북으로 세팅하고 제 핫스팟을 잡고 들어가요. 치밀하다 치밀. 그냥 일찍 가면 되잖아. 내가 늦을까 일찍 봐? 도착해도 고객이 먼저 도착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고, 그리고 가끔 안 먹힐 때가 있어. 내가 아무리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고객을 한참 기다리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는 고객한테 고객님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라고 얘기는 해놨는데 고객이 저 10분 뒤에 가야 돼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급하게. 있어서 무조건 미리 세팅하고 들어가요. 고객한테 진행하는 제가 AP 파일 만들어 놓은 거, 방문 자료, 자료. PPT를 미리. 내가 확인하려는 보험사 이제 보장 분석 진행해야 되니까 그 보험사도 로그인 우선 해놓고, 그리고 저는 상담할 때 네이버를 많이 보거든요. 뭐 뉴스 기사도 보고 뭐 이것저것 조회해야 되는 것도 네이버로, 그래야지 고객도 같이 보고 확인하니까. 그리고 신빙성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딱 기본 세팅 해놓고 그리고 들어가요. 즐겨찾기를 미리 해두시는 거죠? 네. 네이버 기사나 뭐 달러나 네, 이런 미리 것들을. 해놓고서는 오늘 바로 들어가서 바로 찾을 수 있게. 그리고 솔직히 뭐 즐겨찾기 하는 사이트들도 있기는 한데 뭐 달러 환율을 조회해야 되거나 고객 앞에서 금시세도 많이 조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바로 쳐요. 네이버에다가 달러만 쳐도 바로 나오게. 그래서 그렇게 세팅해놓고 들어가서 얘기하죠. 저는 제가 일찍 가는 편이라서 보통은 최소 30분이고요. 왜냐하면 주차 상황에 따라서 1, 20분이 잡힐 수도 있고 장거리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저는 보통 1시간 전에 가거든요. 그럼 1시간 전에 가서 자리를 미리 봐서 중간에 이동할 수도 있으니까 자리를 세팅해놓고 지점장님처럼 이제 다 열어놔요. 명함을 꺼내놔요. 미리. 명함 지갑에서 꺼내는 거부터, 제가 뭐 동시에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미리 노트북 위에 명함 꺼내놓고, 저는 아날로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이 직접 쓰시는 이제 종이도 있어요. 미리 꺼내놓고 보장 분석 돌리는 전산 정도는 미리 해놓죠. 그 정도는 당연히 미리 세팅해놓는 것 같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좀 노트북을 돌려가면서 같이 보일 수 있는 테이블이 2개 정도, 왜냐면 커피도 마셔야 되니까 넓은 자리를 미리 세팅을 해놓고, 고객님이 저를 딱 처음 봤을 때 이제 못 찾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팅해놓고 카페 제일 안쪽에 노트북이랑 같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찾아오기도 하시니까 기본 세팅은 해놓는 편이죠. 명함을 안 주시는 분은 없겠죠? 영업하는 사람들은 명함은 꼭 주셔야 합니다. 명함 주실 때 예의도 있을 거니까 꼭 고객이 바라볼 수 있게. 저 진짜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저희가 신입분들 교육할 때 이렇게 상담 가는 거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교육을 해드리는데 명함 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기본적인 예의가 있으니까 저 손으로 드리고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고객이 반대로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명함 주시면 꼭 제발 읽어보세요. 명함 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떠시는 경우 있는데 읽어보시고 내 앞에다가 아니면 보통 우측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는 게 예의니까 올려놓고 확인할 수 있게. 임원이시거나 사장님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명함에 있는 직함으로 PT 할 때 불러드리는 것도 좋고, 명함만 봐도 웬만한 회사 정보가 나오니까 공장이 되게 여러 군데 있네요 대표님 이렇게 하면서 호칭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명함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명함은 웬만하면 공손하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드려서 받는 거 너무 좋죠. 그럼 이제 자리 세팅했고 명함 드렸으니까 자기소개 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소개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내가 물론 어필이 돼야 되는 것도 맞기는 한데 내가 이런 자격이 있고 얼만큼의 뭘 하고 이런 양력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시간이 없고 고객이 궁금한 거를 해결을 해주려고 우리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뭐 소개 고객이냐 지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짧게 저는 어느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고객님한테 이 도움을 드리려고 온 거예요 까지만 언지를 하고 고객님 궁금하신 거 먼저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소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지점장님이 노트북에 1차 PPT를 띄우신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다 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객한테 어떤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담당자인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다른 담당자와는 달라를 어필하시려고 소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장 분석하시기 전에 내가 고객한테 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요. 저의 개인적인 양력보다는 고객님 여태까지 보험 설계사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입 이후에 사후 관리가 잘 안 되시지 않았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건강검진부터 해서 병원에 다녀오셔서 서류 발급부터 청구까지 다 책임져주는 담당자가 있고 고객님한테 링크만 보내드리고 청구하세요 이렇게만 해주는 담당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죠. 자기소개를 할 때. 그치.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 혜택인 거죠. 그쵸.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고객한테 계약만 하자고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이 계약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나에게 소개가 얼마나 들어오고 이 고객과의 관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죠. 약간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나랑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아직 내 고객이 아니잖아요. 근데 고객님 저는 저희 고객님들한테 이런 걸 제공해드려요 라고 하면 그래? 한번 확인이나 해볼까? 마음을 빨리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자기소개할 때 내가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같이 해주시면 제일 좋은 자기소개가 아닐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1차에 만난 목적이 있으니까 보장 분석을 보통은 하시잖아요. 1차 방문의 목적 자체가 보장 분석이라고 하는 게 고객이 갖고 있는 보험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보장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치. 1차 방문의 목적은 고객이랑 기본적으로 친해지고 이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1차에 가가지고 계약 바로바로 진행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잖아요. 소개 고객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가족력이 어떻게 되고 그동안에 본인의 치료력은 어떻게 되면 건강 상태는 어떻게 되고 성격은 어떠한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보통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 진행하면 1차 방문 가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시고 그 다음에 상담하시고 마지막에서 2차 방문에서 클로징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모든 상담 내용 안에 아이스 브레이킹이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가도 고객한테 상품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면 내 얘기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랑 친해져야지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기적으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편인데 최근에 제가 어떤 팀장님 면담 요청하셔가지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얘기를 고객한테 하는 편이래요. 근데 고객이 자기를 다시 안 만나준대요. 너무 많이 했나 봐. 아니요. 그거를 다 보험으로만 엮으셨더라고요. 저도 집에 뭐 가족력에 암이 있어서 이런 게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암보험이 이래서 중요하고 나의 사례를 들으신 거네요. 그쵸? 그분은. 사례를 들었는데 물론 내 얘기라서 나를 언급한 거기는 한데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암보험 하라는 거잖아 이거밖에 안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준 건 암보험에 대한 니즈 환기를 하기 위한 방법인 거지 나를 표현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지 나한테 보험을 맡길 거잖아요. 우리 10만 원짜리 20년 납으로만 진행을 해도 납부하는 보험료가 2,400만 원이잖아요. 그거 납부해야 되는데 2,400만 원 맡길 사람인데 그냥 만나가지고서 보험 담당자야라고 한다고 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소개에 포함될 수도 있기는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장점들로 얘기해서 이런 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봐봐요. 그거는 내가 널 이렇게 케어해 줄 거야인 거지 그 팀장님의 경우에는 난 이런 보험을 들었어잖아요. 그거는 그치. 다른 거예요. 고객이 가입하고 싶은 보험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관계성을 쌓아야 되니까. 이 고객한테 나는 이런 좋은 사람이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근데 고객님이랑 잘 맞을 것 같고 저한테 이런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고 해서 내 얘기를 해야 관계성이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차에서 다 할 순 없으니까 이거는 꼭 알고 와야 돼. 그래야 2차에서 클로징 할 수 있어. 이런 거 있어요? 가족력, 병력. 치료력,
납입 여력. 3개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 아니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객이 원하는 내용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2차를 준비를 하려면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뭐 기존 보험은 누구한테 가입을 했고 이 보험을 왜 가입을 했고 이 상담을 왜 받으려고 했고 등등등 너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을 누구한테 왜 가입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력 물어봐도 된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면 왜냐면 어머니 이거 암보험이네요. 암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셨죠? 보통은 다 아세요.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이건 언제 가입했지? 누구한테 가입했지? 잘 모르세요. 특히 사회적으로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하시는 부녀회장님들이나 막 이러신 분들은 아 맞다 저번에 누가 뭐 가입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그런 보험이었어? 어머니 이거 뇌출혈 보장만 되시는 건데 아셨어요? 난 몰랐지. 뇌 뭐 된다 그래서 그냥 3만 원이라고 해서 했지. 거기서 고객이랑 엮어갈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누구한테 왜 가입했고 뭘로 인지하고 가입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팀장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 만나고 와서 병력도 물어보고 다 물어보고 나서 세팅 진짜 열심히 해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신우가 보험 설계사. 그걸 1차 때 고객이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그만큼 나랑 고객이 대화를 안 했지. 납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런데 팀장님은 그것조차도 인지 못하시고 분명 고객님은 암보험 바꾸면 좋지라고 말씀하셔서 가져갔는데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바꾸면 좋지는 바꾸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기는 거야. 어머니 바꾸셔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치 바꾸면 좋지. 그리고 고객이 그때 바꾼다고 했어요로 혼자 인지하고 오셔가지고서는 나는 계약하겠다라고 준비하신 경우 있는데 바꾸면 좋지인 거지 바꿀게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설령 워딩이 바꾸면 좋지 바꿀게요 좋은 거 있으면 뽑아와 봐요라고 했어도 기존의 보험 설계사와의 관계를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계약까지 가는데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확인하시고 차후에 당연히 설계해야 되니까 병력이나 가족력 확인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 고객이 선호하는 보험이 뭔지 물론 그걸 깨트려야 되는 상황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안 깨진다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컨설팅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담당자처럼 보여야 되니까 많이 물어보셔야 되고 어쨌든 1차에서는 2차 미팅을 잡아야 될까요? 전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 2차 언제 어디서 나를 또 만날 건지는 확답을 받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 난 아무 때나 와도 돼. 그럼 어머니 제가 들어가서 스케줄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나 산악회 가. 단풍 보러 가야 돼. 계속 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픽스하셔야죠. 밀어주면 밀어질수록 보험 그 귀찮아 죽겠는데 또 언제 만나 할 것도 많은데 라고 해서 멀어지시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굳이 만날 필요성을 못 느끼지 고객은. 그래서 2차 방문을 정확하게 언제 올 건지 나는 아직 신입이고 고객도 많지가 않아서 시간이 많은데 고객이 바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쁜 척하고 고객님 저도 고객님 거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있으니까 요만큼의 시간을 벌어주시고 이날은 꼭 시간 비워주세요. 확인하는 거. 그리고 2차 방문은 1차보다 어쨌든 시간이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못했던 니즈 환기도 다시 재환기를 시켜야 될 수도 있고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갑자기 1차 때 얘기 안 했던 고객이 다른 몰랐던 병력을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그리고 있고 갑자기 가족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요. 고객님 다음번에 만날 때는 오늘은 제가 첫 만남이니까 이렇게 가볍게 우리 인사하고서는 다음에 꼭 만날 건데 2차에는 이만큼 시간 비워주세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본인들이 이제 상담하는 스킬들이 생겼을 거니까 진행하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비워주셔야 되는데 나 그만큼 시간 못 비웠는데 시간 없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잘 못한 거야. 보통은 집으로 오라고 해. 내가 지금 직장에서 고객을 만났어. 점심시간에. 근데 얘기해보다가 고객님 그럼 제가 비교해보실 수 있게 상품 확인해 올게요. 퇴근 언제 하세요? 집으로 갈게요. 그럼 보통은 고객이 어느 정도 니즈 환기가 되면 그러면 늦은 시간도 괜찮으세요? 주말이라도 괜찮으세요? 하는데 그건 좀 하면은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안 된 거야. 그래서 꼭 2차 언제 만날 건지 어디서 만날 건지 그냥 정확하게 짚어서 저도 이때는 아날로그거든요. 다이어리 피고 요날 써놓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스케줄러 확인하면 핸드폰 열어가지고 확인해서 바로 메모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저는 스케줄이 많이 없는데요. 먼슬리만 있는 다이어리가 있어요. 먼슬리를 피시고 보상 청구하는 것까지 다 적으세요. 누구 자동차 갱신, 누구 정형외과 보상 청구 다 적으세요. 고객 이름 적어가지고 그리고 직할팀 회식, 팀 미팅, 뭐 학습회 다 적으세요. 고객은 그냥 빼곡한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 정말 이 사람은 요때 아니면 다음번에 만나야겠네 라는 느낌이 들게끔
그러니까 그냥 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 생일 뭐 다 적으세요. 우리 고객님 아빠 생일도 생일. 적으세요. 저는 적어요. 생일을 실제로 챙기기 때문에 저는 실제로 주말에도 다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슬리로 다 적어 놓으시고 그걸 피고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날은 다른 지역 미팅이 있어서 수요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그러면 웬만하면 고객님들이 그때 오케이를 하시거든요. 진짜 바쁘신 거 아니시면. 그리고 아니면 잠깐의 연기라도 하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열고 근데 잠시만요. 그 스케줄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해놓고 보는 척만 하셔도 되지. 1차에서 고객이랑 친해져야지 약간 웃음이 날 거잖아요. 헛웃음일 수도 있고 진짜 웃겨서 웃을 수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나에 대한 이제 거리감을 조금 좁힐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포인트들 하나씩 가지고서는 연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리액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1차에 가서 내가 리액션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소개팅 나가면 많이 웃어주라 그러잖아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집에 방문하잖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 내가 마음에 들잖아. 갑자기 냉장고에 가서 과일을 꺼내와. 처음엔 커피만 주거든. 근데 막 내가 농사진 건데 당근도 주시고 감도 주시고 밥을 안 치시는 분들도 있어. 근데 그거를 팀장님들이 1차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고객이 유난히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살갑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치. 모든 고객이 아주머니처럼 친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고객이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적어도 1차에서는 고객이 자기 얘기를 하셔요. 근데 너무 사무적으로 나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의상 얘기했을 때처럼 전문적이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딱딱한 질문만 하는 거야. 고객님 병력은 어떻게 되세요? 마지막으로 병원 언제 갔다 오셨어요? 뭐 이런 것만 물어보다 보면 그저 그런 미팅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아까 자기소개할 때 보니까 괜찮은 관리자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만난 관리자랑은 다른 것 같아. 물론 경험해봐야 알겠지만 그럼 이 사람이 추천해주는 상품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 1차에서 잘 하신 거죠. 그 정도까지는 하고 오셔야 매력 발산을 하셔야 된다. 그 매력 발산이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날 또 만나고 싶어지지. 물음표로 던지고 와야 되는데 원점으로 교육만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1차 가가지고. 소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운 전달만 것만. 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추럴 진단비가 아니라 내열과 진단비가 좋아요를 배웠으면 그것만 얘기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주려면 이 사람이 그게 왜 필요한지를 인지를 해야지 그 얘기가 와닿을 거잖아요. 교육받은 거 다 했는데 못했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 있는데 보험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업 능력과 스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다 하셔야 저는 돼요. 5대5라고 봐요. 둘 다 하셔야 되니까. 지식도 없으면 어쨌든 뽀록이 나기 때문에 5대5의 밸런스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